경찰의 오랜 수건이었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줄곧 검사 수사 지휘를 받던 경찰이 드디어 독자적인 수사권을 가지게 됐습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이제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종결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가져온 수사권, 과연 약일까 독일까? 혹시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은 아닐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인사이트 폴리스 특집으로 경찰 수사권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경찰 비리는 어쩌지? 예전에 제가 경찰청 감사실에 근무했습니다. 부패에 관해서 실무적으로 고민도 많이 했고 대학에 와서는 경찰윤리라는 책도 썼습니다. 오늘은 제 경험과 이론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들어 경찰 비리가 뉴스에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직 경찰관인 제가 애정어린 눈으로 보려고 해도 민망합니다. 뇌물 받고 구속된 경찰, 수사정보 유출하고 아내 취업 청탁하는 경찰, 집합 금지 위반하고 도박 파는 벌인 경찰, 차량 훔친 만취 경찰, 그 아버지 경찰 간부는 사건 축소 청탁 의혹, 금은방을 턴 경찰, 경찰서장 관사에서는 황금 계급장과 현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인터넷 댓글을 보면 시민 반응은 이렇습니다. 이런 경찰에게 어떻게 수사권을 주니? 자질 없는 경찰관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런 사람들 철저히 도려내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도대체 왜 경찰은 부패할까?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도덕성이 결여된 자질 없는 사람들이 경찰에 들어와서 이 모양이다. 썩은 사과 이론입니다. 아니다. 조직 자체가 썩어 있기 때문에 깨끗한 사람이 들어와도 결국에는 부패할 수밖에 없다. 썩은 사과 상자 이론입니다. 어떤 게 더 문제일까요? 썩은 사과 솎아내는 것보다 사과 상자를 다 바꾸는 게 어렵겠죠. 그럼 과연 경찰 조직이 썩어 있을까요? 그 얘기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부패가 경찰의 일상이라는 말입니다. 과거에는 교통경찰 단속에 적발되면 운전면허증 뒤에 10,000원짜리 끼워서 주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경찰 간부로서 직접 피의자를 수사하는데도 5만원, 10만원 찔러주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물론 안 받았습니다만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뇌물 받는 경찰관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시민도 자기 친구들에게 야, 경찰서 가면 돈 몇 푼 찔러주면 해결돼 라고 쉽게 얘기 못합니다. 내쉬의 부패 균형점 이론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부패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수준입니다. 몇 년 전에 캄보디아 입국하는데 입국 심사 공무원이 관광객들에게 $1, $1 이렇게 외치더군요. 그 몇 년 후에 공항에 다시 가보니 그런 공무원들 하나도 안 보입니다. 국가가 발전하면서 부패 균형점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겁니다. 우리 시민들은 이제 작은 부패도 쉽사리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공무원에게 10,000원짜리 한 장 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경찰 조직이 결코 썩은 조직은 아닙니다. 돈으로 사건이 해결되는 시스템도 아닙니다. 어떤 분은 조직의 기강해이를 얘기합니다. 언론에서는 이럴 때 쓰는 상투적인 표현이 있죠. 나사 풀린 경찰, 조금 더 나가면 나사 빠진 경찰이 됩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생기면 경찰관들 모여서 어깨띠 두르고 청렴서약하고 선서하고 쇼했습니다. 기강을 세우면, 청렴서약하면 부패가 없어질까요? 그렇게 순진한 분 이제 안 계시겠죠. 사실 경찰청의 자체 징계는 상당히 엄격합니다. 저도 경찰청, 경찰서의 외부 징계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경험했습니다만 대부분의 외부 위원보다 경찰 내부 징계위원들이 더 엄격하게 징계 양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직은 경찰대, 간부보생, 순경, 사법고시, 특채 등 입직 경로가 엄청나게 다원화되어 있어서 사법고시 출신으로 똘똘 뭉친 검찰과 달리 조직 내부에서 부패를 묵인하는 침묵의 카르텔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검찰이 전 법무부 장관 김학의 사건 덮는 거 보셨죠? 언론이나 시민들에게도 검찰 조직보다 상대적으로 개방되어 있어서 동료의 비리를 눈감아주고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언론의 바람을 많이 타는 겁니다. 썩은 사과 상자가 아니라 썩은 사과가 문제라면 해결 방법은 찾아서 도려내는 거죠. 부패 척결이라고 하잖아요. 척결은 뼈를 깎는다는 의미입니다. 썩은 살만 도려내서는 안 되고 뼈까지 깎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부패라는 게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받는 것이고 준 사람은 웬만해선 얘기 안 합니다. 주로 적발되는 케이스가 뇌물 전달 과정에서 배달 사고가 나거나 투자한 만큼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뇌물 준 사람들이 투자금을 다시 회수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왜 경찰관들만 이렇게 많이 적발되고 노출될까요? 수사, 교통단속처럼 시민들을 규제하고 처벌하는 업무 속성상 현장에서 눈 감아 줄지 말지 판단할 재량권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진국에서도 경찰 부패를 별도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이 10만 명이 넘습니다. 부패 경찰관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담하는데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이런 거죠. 고난이 커지면 부패가 반드시 생긴다. 저는 이걸 콜레테럴 데미지라고 봅니다. 거시적 대책은 권한을 많이 가진 조직을 쪼개고 분산시키고 서로 견제하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가진 집단은 검찰이었습니다. 경찰 부패가 시민들과의 접촉에서 터져나오는 거시적으로 보면 짜잘한 생계형 부패에 가깝다면 검찰의 부패는 정치, 경제에 큰 힘과 얽힌 권력형 부패입니다. 그래서 검찰 비리는 시민들에게 잘 노출이 안 되고 경찰보다 상대적으로 깨끗해 보이는 거죠. 검찰이 깨끗하다? 경찰이 깨끗하다? 의미 없는 질문입니다. 누가 더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그럼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된 수사 경찰의 비리는 어떻게 막을 건데? 핵심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번 수사권 개혁을 통해 경찰은 책임 수사, 인권 수사 강화를 주장합니다만 권한이 커진 경찰이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인권을 지켜줄 것이라 순진하게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견제 권력이 있어야죠. 검찰, 공수처에 기대를 걸어봅니다. 검찰이 지금 너덜너덜해 보입니다만 수사에 관한 한 막강한 인력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차 수사권이 제한된 검찰에게 이제 주요 수사 대상은 공직자 범죄, 특히 경찰관의 범죄입니다. 경찰의 비리나 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청 차원에서 단호히 검찰에 수사 의뢰해야 합니다. 경찰 비리를 제 식구인 경찰이 수사하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 결과를 국민들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형식이 잘못된 거죠. 대신 검찰 수사관 비리는 경찰에서 수사하고 검사 비리는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거죠. 경무관 이상 고위경찰의 비리도 공수처 수사 대상이죠. 앞으로 더 많은 경찰 비리가 쏟아져 나올 겁니다. 하지만 저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기대합니다. 왜? 경찰관들이 더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썩은 사과들을 시원하게 도려내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비리 경찰이 불거질수록 경찰은 더 깨끗해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재직하고 있는 계명대를 비롯해서 전국에 100개가 넘는 대학에 경찰 관련 학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찰을 꿈꾸는 학생들을 도덕성을 기준으로 몇 단계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국가와 사회, 시민을 위해 이 한 몸 다 바쳐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경찰관이 될 거야. 1등급입니다. 나는 멋진 경찰 제복을 입고 권총을 차고 폼나게 근무해보고 싶어. 2등급입니다. 경찰 되면 60세까지 정년 보장되고 자동으로 호봉 올라가고 근로기준법 준수하면서 적당히 근무해도 될 거야. 3등급입니다. 경찰은 우리 삼촌 보니까 봉급보다 뇌물로 먹고 살더라. 나도 경찰관이 돼서 뇌물 받으면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10등급. 탈락입니다. 저는 10등급짜리 이런 썩은 사과들은 없다고 자부합니다. 20, 30년 전에는 그런 사람들 제법 있었습니다. 1990년 노태우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후 92년까지 16,000명의 경찰을 충원했습니다.
대학에 경찰학과도 없던 시절에 어디서 그 많은 인력을 충원했을까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함량 미달에 많은 썩은 사과들이 검증되지 못한 채 경찰로 섞여 들어왔습니다. 당시 채용을 담당하던 경찰청 고시계장은 양심상 이런 경찰 채용을 할 수 없다고 사직원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30년 전이죠. 이제 시기적으로 거의 정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도덕적으로 훌륭한 경찰관들이 훨씬 더 많이 계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더 강한 수사권을 가지게 된 경찰은 더 많은 외부의 견제를 받아야 합니다. 곪은 상처를 숨기려 해서는 안 되고 자꾸 터뜨려야 합니다. 검찰이 경찰 비리를 수사하면 경찰청장은 그래, 쪽팔리지만 청소해줘서 고맙다. 우리도 너네 청소 많이 해줄게. 라고 쿨하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원래 자기 눈에 들보는 잘 안 보이는 법이죠. 한 가지 추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조직에 사기가 올라가면 부패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 경찰의 사기는 어떤가요? 부패 척결과 동시에 거시적으로 조직 구성원들의 사기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2005년 허준영 경찰청장이 폭력적 시위 진압에 대한 책임으로 퇴임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찰청 퇴임식장에 몰려온 수많은 경찰관들이 허준영, 우리는 결코 당신을 보내지 않습니다. 청장님 사랑합니다라는 대형 현수막을 들고 퇴임식장에서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후 15년이 지났고 많은 경찰청장들이 지나갔지만 저는 그런 사례를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정치 권력으로부터 당당하게 경찰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경찰 지휘부의 모습을 기대합니다.